존경하는 남성 시청자 여러분, 50대와 60대를 지나면서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젊은 시절의 가벼움과 힘찬 기상은 사라지고 마치 솜을 먹은 듯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가장 중요하게 배우자 앞에서 당당해야 할 순간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고개를 떨군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세월의 흐름이겠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포기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단 10분만 집중해 보십시오. 시대 초월 건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남성들의 건강과 활력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남성 건강 전문의 이도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지속적인 피로, 저하되는 발기력, 그리고 만성적인 무기력감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닌 여러분의 신체가 보내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혹시 비타민 B12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그저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성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비타민 B12가 왜 남성의 활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매일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을 챙겨 먹어도 여전히 몸이 나아지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낱낱이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고가의 병원 검진으로도 발견하지 못했던 숨겨진 문제점과 약국에서 단돈 몇백 원으로 얻을 수 있는 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활력 증진에 좋다는 말만 믿고 정체불명의 벌레를 매일 한 사발씩 드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뱀까지 구해 드셨다고 합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는 그분께 즉시 중단하시라는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자식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남들처럼 활기차게 살지 못하는 답답함에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TV에 광고하는 고가의 영양제를 종류별로 모두 구입하셨습니다. 하루에 복용하는 알약만 20알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와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별표 바로 나의 이야기 별표라고 느껴지신다면 공감의 표시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에는 이 저렴한 알약의 효과를 별표 10배로 높이는 황금 조합 비법 별표까지 알려드릴 것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꺼져가는 활력의 불씨를 되살릴 진정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편의상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젊은 시절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셨고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치며 목소리가 우렁찼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마주한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분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잔뜩 웅크린 어깨, 힘없이 끌리는 발걸음,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흐릿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는 재미를 잃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 아픕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식사는 잘 하시는지요? 운동은 하시는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억지로 먹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이요?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아들이 값비싼 홍삼, 녹용을 철마다 사다 주지만 잠시 반짝할 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비싼 것을 먹고도 효과가 없으니 아들 보기가 민망합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 것도 효과가 없으실까 하는 눈빛인 것 같아서 이제는 주워도 몰래 서랍에 숨겨둡니다. 벌써 몇 상자나 쌓였습니다. 죄책감만 커져갑니다. 저는 잠시 진료 기록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그것뿐이십니까? 다른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제 진료실에서는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 말에 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아내조차 모르게 숨겨왔던 속마음을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원장님, 제가 이러다 정말 남자로서 끝나는 건가 싶어 두렵습니다. 집사람은 여전히 저에게 기대를 걸지만 저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그 실망하는 눈빛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걱정에 차라리 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요. 그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평생을 가장이자 사업가로서 강인하게 살아온 한 남성이 자신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순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일로만 들리십니까? 아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분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 고민을 안고 홀로 고독한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미 유명하다는 병원을 모두 다녀보셨습니다. 고가의 남성 호르몬 주사도 여러 차례 맞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주사 효과가 사라지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무력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의 진료실 책상 위에는 이름도 생소한 영양제 병이 대여섯 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들을 하나씩 집어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 비싼 보조제들은 오늘부터 모두 중단하십시오. 그의 눈이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원장님. 이걸 전부 끊으라뇨? 아들이 해외에서 어렵게 구해온 것들인데. 서랍에 숨겨둔 홍삼도 아직 남았는데요. 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몸 상태는 가뭄으로 바싹 갈라진 논바닥과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논바닥에 물을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값비싼 비료만 뿌리고 계신 겁니다. 말라버린 논에 비료를 뿌린다고 벼가 살아나겠습니까? 오히려 과도한 비료가 논을 망칠 뿐입니다. 제 말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우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너무나 단순해서 그가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정도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원장님, 고작 이것입니까?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딱 이것입니다. 다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정확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핵심 비밀입니다. 병원에서는 고가 약품 판매를 위해 절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그 간단한 처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무기력증을 해결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가 김 선생님께 그토록 확신에 찬 처방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뿐 아니라 저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준 한 스승과의 만남 덕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미국에서 개최된 노화방지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평생의 멘토라 부를 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세포 영양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킴벌리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80세가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열정적인 강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정정한 모습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연 후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활력이 넘치시는지요?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킴벌리 교수는 저를 인자하게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박사, 나는 50년 넘게 남성들의 혈액을 연구해왔네. 특히 활력이 넘치는 남성과 무기력한 남성의 차이를 말일세. 수만 명의 혈액을 검사하면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 우리는 흔히 남성의 활력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남성 호르몬 수치부터 떠올리지.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달랐네. 물론 호르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 바로 세포가 굶주리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세포가 굶주린다니요? 현대사회에 밥을 굶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 박사, 우리는 음식을 입으로 먹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그것을 즉시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네.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서 잘게 분해하고 장에서 흡수하여 아주 작은 영양소로 만들어야 비로소 별표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혈료 별표가 되지.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수많은 무기력한 남성들은 하나같이 음식을 연료로 바꾸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 이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발견했지. 입으로는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데 정작 세포는 밥을 굶고 있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세. 바로 이것이 부족해서 말이야. 그녀는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해 주었습니다. 이 박사,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나? 많은 남성이 나이가 들면 쏙쓰림을 호소하며 위산 억제제 같은 약을 너무 쉽게 복용한다는 걸세. 그 약이 당장의 쓰린 속은 잡아줄지 몰라도 우리 몸의 연료 변환 공장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과 같네. 그 약을 장기 복용하는 남성 중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들은 스스로 활력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는 것이지. 킴벌리 교수의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겉으로 보이는 것, 즉 별표 무엇을 먹느냐 별표에만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별표 내 몸이 그것을 얼마나 잘 흡수하여 연료로 만드느냐 별표였습니다. 킴벌리 교수가 말한 별표 이것 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홍삼과 녹용을 섭취했지만 그의 몸은 그것을 별표 세포 연료 별표로 만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몸의 이 중요한 연료 변환 과정을 방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우리 몸의 진정한 에너지 원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왜 그 몇백 원짜리 알약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왜 그토록 피곤하고 무기력했는지 그 진짜 원인을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 그 주범은 바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원인은 바로 여러분의 별표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 별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체는 거대한 에너지 생산 공장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이 공장을 가동하는 원료입니다. 이 원료가 공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료를 잘게 부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은 강력한 산성 물질로 단단한 고기든 질긴 채소든 모두 분해하여 우리 몸이 흡수 가능한 작은 영양소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B12는 주로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위산의 주된 역할은 바로 이 단백질에 붙어있는 비타민 B12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강력한 위산이 이 둘을 분리시켜야만 비로소 우리 몸이 비타민을 인식하고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슬프게도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저하됩니다. 위산 분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백이 나왔다면 지금은 30이나 4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큰맘 먹고 값비싼 한우를 드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위산이 약해지니 그 좋은 고기에 결합되어 있던 비타민 B12가 분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장을 통과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돈을 들여 비타민을 먹었는데 몸은 그것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남성의 약 40%, 즉 10명 중 4명이 겪고 있는 숨겨진 영양 결핍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무엇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활력과 남성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몸을 에너지 공장이라고 비유했지요. 비타민 B12는 그 공장 안에서도 별표 가장 중요한 젠진 별표를 돌리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됩니다.
이 연료를 엔진에 넣고 비타민 B12라는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겨줘야 비로소 에너지라는 힘이 분출됩니다. 이 점화 플러그가 없으면 연료는 가득하지만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이자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몸의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비타민 B12는 남성의 별표 강직도 별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남성이 남성다움을 발휘하려면 그 핵심 부위로 피가 빠르고 강력하게 몰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는 혈관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이 문을 열어주는 별표 결쇠 별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산해내는 별표 산화질소 별표라는 기체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문 열어 하고 신호를 주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피가 힘차게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산화질소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 녀석, 비타민 B12입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위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고기를 먹어도 비타민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니 첫째로 에너지 공장의 엔진이 멈춰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둘째로 산화질소라는 별표 혈관 문 열쇠 별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혈관 문이 닫혀 있거나 뻑뻑해지고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피가 그곳으로 원활하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진짜 원인을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천만 원의 정보를 얻으신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별표 점화 플러그 별표를 어떻게 다시 켤 수 있을지 그 몇백 원짜리 기적의 실체를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 특별히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돈을 주고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이니 단 하나의 정보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꺼진 엔진을 다시 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무기력감을 단번에 날려버리고 잃어버렸던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아줄 그 몇백 원짜리 알약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제가 김 선생님께 비싼 약은 모두 치우고 대신 이것 하나만 드십시오 하고 처방했던 것. 그것은 바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장 일반적인 비타민 B12였습니다. 아니, 이 원장. 고작 그건가요? 나도 종합 비타민으로 매일 먹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섭취하고 계신 그 종합 비타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별표 및 빠진 독에 물 붓기 별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적은 용량으로는 지금 바싹 마른 여러분의 몸을 채울 수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몸은 이 핵심 영양소가 심각하게 결핍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유지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 B12 단일 성분으로 된 제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제품 뒷면을 확인하여 별표 용량이 1000 마이크로그램, 별표이라고 쓰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하필 별표 1000 마이크로그램 별표일까요? 여러분의 위산이 약해져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표량으로 밀어붙이는 전략 별표를 쓰는 겁니다. 별표 1000 마이크로그램 별표이라는 충분한 양을 한 번에 넣어 그중 별표 단 10% 별표만 흡수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비타민은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우리 몸이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것은 소변으로 깨끗하게 모두 배출되니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둘째,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별표 에너지 점화 플러그 별표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텅 빈 공장의 점화 플러그부터 제대로 켜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아침 식사라는 별표 혈료 별표를 넣어주면 그날 하루 종일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절대 저녁 식사 후에는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밤에 점화 플러그를 켜면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먹는 약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김 선생님이 이 간단한 알약의 극적인 효과에 감격하여 제 손을 붙잡고 오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힘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가볍습니다. 그분의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의사로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 알약의 효과를 절반밖에 못 보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김 선생님께 별표 2알 별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먹는 비타민 B12였습니다. 남은 한 알은 바로 아침에 만든 그 활력을 밤새도록 증폭시키고 여러분의 몸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별표 황금 열쇠 별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황금 조합의 나머지 절반과 이 방법을 실천할 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별표 치명적인 주의 사항 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사항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별표 아침에 먹는 점화 플러그 별표의 비밀을 아셨으니 여러분의 에너지 공장을 가동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운영만 하면 결국 과부하로 멈춰 서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활력을 얻었다면 밤에는 반드시 손상된 부품을 수리해야 합니다. 이 밤의 수리 과정이 없다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가 김 선생님께 처방한 두 번째 알약, 그 별표 황금 열쇠 별표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니, 이 원장. 이번엔 마그네슘이라니요? 그거 그냥 눈꺼풀 떨릴 때 먹는 거 아닙니까? 마그네슘이야말로 60대 이후 남성에게 비타민 B12보다 더 중요한 별표 밤의 수호신 별표입니다. 여러분의 눈꺼풀이 떨리는 것은 몸이 마그네슘 부족을 호소하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별표 천연 이완제 별표입니다. 신경 진정, 흥분된 교감신경을 진정시켜 잡념의 스위치를 꺼줍니다. 근육 이완,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편안한 잠에 들도록 돕습니다. 밤에 쥐가 나는 현상은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혈관 이완, 아침에 만든 산화질소라는 별표 열쇠 별표가 혈관 문을 열 때 문이 뻑뻑하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혈관벽이 부드럽고 유연해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표 황금 조합 별표입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B12로 엔진을 켜고 혈관문 열쇠를 만들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자며 혈관문에 기름칠을 하여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갈 때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낮에는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편안하게 회복되는 별표 선순환 별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요령 이것은 제가 30년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비법입니다. 마그네슘 복용 시간,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아침에 드시면 낮에 졸릴 수 있습니다. 용량 조절, 하루 400mg 정도가 좋지만 처음 일주일은 별표 200mg, 반알 혹은 한 알, 별표로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마그네슘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수분 섭취, 두 영양소 모두 수용성이므로 아침에 비타민 드실 때 물 한 잔, 잠들기 전 마그네슘 드실 때 물 한 잔을 충분히 마셔주십시오. 김 선생님은 제 말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2주일 뒤 무기력감이 사라졌고 한 달 뒤 그는 어깨를 펴고 활력 넘치는 목소리로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치명적인 주의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약국에 가시면 돈 낭비는 물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이 별표 약국에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지것 별표과 이 방법을 별표 시도하면 안 되는 단 한 부류의 사람 별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은 이제 별표 아침의 점화 플러그 별표와 별표 밤의 수리공 별표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쓰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가장 치명적인 주의 사항. 산화 마그네슘은 절대 금지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찾으실 때 뒷면을 보고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피하십시오. 산화 마그네슘은 값이 싸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 흡수되는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양이 장으로 내려가 설사만 일으킵니다. 사실 이 제품은 변비가 심한 환자들에게 설사약 대용으로 처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완제를 사러 가신 것이지 설사약을 사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약사님께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주십시오 라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 같은 것들입니다. 산화 마그네슘보다 몇천 원 더 비쌀 수 있지만 효과는 10배, 20배 차이 납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장 기능 저하 환자는 전문가와 상해 콩팥 기능이 아주 나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만성 신부전 등은 절대 마음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그네슘은 쓰고 남으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콩팥이 고장나면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쌓여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같은 전문의나 주치의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셋째,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의 이중 위험 수년째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 유독 피곤함과 기운 없음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비타민 B12 결핍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특정 당뇨약은 장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분들은 1000마이크로그램 알약으로도 부족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피검사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사로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오늘 내용은 2배, 3배 더 중요합니다. 넷째, 비타민 B12의 황금시간 준수 에너지를 만드는 비타민입니다. 절대 저녁에 드시지 마십시오. 점심 늦게 드셔도 에너지가 밤까지 남아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침입니다. 차라리 하루 거르는 것이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 후 물 한 잔 마실 때, 그때 바로 드십시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다섯째, 꾸준함이라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이 영양소는 70년 동안 굶주린 몸을 3일 만에 바꿀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 저는 석 달을 권합니다. 석 달 동안 제 말을 믿고 이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하게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이 몇백 원짜리 기적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엔진을 켜는 법과 공장을 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가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남성의 힘이란 결국 피입니다. 그 피가 지나가는 길, 즉 혈관이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 방송을 끝까지 믿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30년 의사 생활의 진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알약과 더불어 여러분의 혈관을 대청소하고 피를 맑게 만들 가장 강력한 식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귀한 혈관 청소부를 그저 나물 무침 정도로만 쓰고 계셨던 겁니다. 들기름을 강조하는 이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함, 영양제 캡슐 속 기름과 달리 우리 땅에서 자라가 짜낸 신선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름은 산패되면 독이 됩니다. 안전함, 깊은 바다 생선 기름의 중금속 걱정 없이 깨끗한 땅에서 자란 들깨는 안전합니다. 압도적 함량,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왕입니다. 오메가3가 60% 이상으로 혈관벽의 나쁜 찌꺼기를 씻어내고 끈적한 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삼중주입니다. 아침, 비타민 B12로 산화질소 열쇠를 만듭니다. 밤, 마그네슘으로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피를 맑게 만듭니다. 들기름 복용 시 치명적인 철칙이 생명의 기름을 독이 아닌 약으로 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절대 가열 금지,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열에 치명적으로 약해 가열하는 순간 산패가 일어나 혈관을 망가뜨리는 도구로 변합니다. 무조건 차가운 상태로 드십시오. 아침에 밥에 비벼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십시오. 빛, 공기, 시간 엄수, 오메가3는 빛과 공기에도 약합니다. 반드시 갈색병에 담긴 것을 사시고 뚜껑을 열었다면
한 달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은 필수입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 잠들기 1시간 전 마그네슘, 그리고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 이것이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활력과 혈관을 동시에 되살리는 기적의 삼중주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밤의 알약 마그네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알약 비타민 B12와 생명의 기름 들기름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활력은 약국이나 병원 수술실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모든 아침이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람 유튜브 구독 요청 커리어 논리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하고 새로운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